아이들한테 햇빛 많이 쬐어주시라는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보면 좀 제 눈에는 신기한 광경이 많이 목격이 되는데 긴 팔, 긴 바지 레시가드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은 심지어 그 어깨까지 이렇게 가리는 그 모자 있죠? 챙 모자? 그런 거를 써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얼굴에 막 선크림을 막 되게 많이 발라주시고 마치 햇빛이 엄청난 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이렇게 약간 완전 무장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왜들 그렇게 햇빛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계시냐면 놀랍게도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여기서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만요. 제가 인스타에 이 내용을 이미 올렸는데 햇빛 알레르기 있으면 래시가드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특정 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외선이 DNA를 손상시키고 그게 피부암을 유발한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야외 근로자와 실내 근로자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햇빛에 노출되는 야외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서 흑색종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야외 근로자보다 햇빛을 3배에서 9배 덜 받는 사람들인데요. 2023년 예일대 연구팀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14개의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야외 직업군에서 흑색종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일관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짓죠. 햇빛이 정말 흑색종의 주 원인이라면 이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선크림은 어떨까요? 선크림을 바르면 정말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햇빛 아래에서 살아온 시간은 무려 250만 년 정도 됩니다. 한편으로 선크림의 역사는 약 80년 정도 되죠. 2025년에 23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선크림 사용과 흑색종 위험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의 차단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빛을 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비타민 합성에 필요한 것은 UVB예요. 근데 선크림은 이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을 했더니 선크림을 사용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좀 낮았던 거죠. 수치 자체는 작은데 비타민 D 결핍이 암, 자가 면역 질환, 대사 질환 같은 거랑 연관되는 걸 생각하면 이걸 가볍게 봐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죠.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비타민 D는 성장에도 중요하고 특히 뼈에 중요하고 면역에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낮아지는 걸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정말 흔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영양제 먹고 끝내면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분의 문제입니다. 옥시벤존 같은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 성분들은 피부를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FDA가 발표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단 한 번의 전신 도포만으로도 무려 6가지 성분이 FDA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로 혈액에서 검출이 됐어요. 이 옥시벤존이라는 게 뭐냐? 에스트로겐을 모방하고 안드로겐을 방해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지목받고 있는 물질이에요. 이런 성분이 장기적으로 우리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우리 몸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우린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미지의 물질인 선크림은 괜찮고 수백만 년의 데이터를 가진 햇빛은 위험하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지 않을까요? 그럼 햇빛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정말 없는 걸까? 있긴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거의 실내 생활 위주로 하다가 여름 휴가철에 반짝 갑자기 많은 햇빛을 쬐일 때예요. 어째 현대인의 패턴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걸 간헐적 노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것의 해결책은 유일합니다. 그냥 단순히 래시가드 입고 모자 큰 거 쓰고 선글라스 끼고 선크림 발라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햇빛을 많이 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죠? 피부를 지키려면 선크림 바르고 가끔 해를 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꾸준히 나와 아이를 햇빛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이 당연한 거를 왜 굳이 과학적인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가끔 좀 약간 현타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햇빛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을 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타민 D 합성, 세로토닌 생성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일주기 리듬 조절. 일주기 리듬이라는 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도 분비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생활을 할 때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 일주기성 리듬을 햇빛이 조절을 해줍니다. 면역 기능도 강화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암 안 걸리려고 자꾸 햇빛 피한다고 하시는데 내부 장기암 예방과의 연관성까지 있는 게 바로 햇빛입니다. 인간의 건강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유익하면서 공짜인 거는 햇빛 말고는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햇빛이 왜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가 됐는지 아직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책임을 국제암연구소에 가서 따져 물어야 될까요? 그러나 저러나 부디 평소에 해 많이 쬐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많이 쬐라고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뭐 3시간을 쬐겠습니까? 4시간을 쬐겠습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햇빛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롭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